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소라게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초보 사육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라게 사육자분들 중에 일부분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육을 하시고 소라게를 떠나보낸 뒤에 안 좋은 추억만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소라게를 처음 얻게 되신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의 경로로 얻게 되셨겠죠?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이 자녀분께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데려왔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매력에 끌려서 데려왔을 거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 키우기 시작한 거라면 그래도 오래 잘 키우고 싶은,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많겠죠? 처음에 좀 쉽게 얻은 생명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분들의 감성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떠나보내게 되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아마도 제가 이야기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목욕을 시켜줘야 하는가? 아쉽게도 소라게에게 목욕을 시켜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육지 소라게들이 아가미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강제로 물에 집어넣는 건 사람한테 물고문을 시키는 거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목욕을 꼭 시키고 싶다면 좀 큰 물그릇을 준비해서 떠다 놓고 알아서 들어갔다가 나오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실 때 소라게가 밟고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나 돌 같은 건 필수겠죠? 그리고 잠수는 소라게마다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키워본 입장에서는 딸기나 바이오 같은 해변종들은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인도 소라게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물에 한번 빠지기라도 하면 엄청 허우적이면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제로 목욕을 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바닥재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재 선택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코코칩, 코코피트, 아스펜 베딩, 호주 모래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럼 바닥재의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여드리는 정보와 같고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장단점 외에 개인적인 견해도 포함하였습니다. 한눈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파란색 별과 붉은색 별이 있는데, 파란색들은 다 장점을 나열한 거라서 파란색으로 했고요. 하단의 붉은색들은 대부분 다 단점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일단 굴 형성이나 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호주모래의 경우도 굴 형성 유지가 잘 되는 거는 맞지만, 만약이라도 무너질 경우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아스펜 베딩보다 점수를 좀 낮게 준 편입니다. 그리고 습도 유지인데요. 호주 모래 역시도 유지는 잘 되는 편이지만 모래 사이에 물이 고이는 것이고, 아스펜처럼 입자 자체에 스며들어서 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스펜 베딩보다, 그리고 코코피트보다는 좀 낮게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냄새는 코코칩이나 코코피트 모두 코코넛 냄새가 나고요. 아스펜 베딩은 은사시나무 냄새가 납니다. 반면에 호주모래 같은 경우에는 자갈 냄새인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분지는, 아스펜 베딩도 분지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물반죽을 한 다음부터는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에 코코칩이나 코코피트보다는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응애 발생 빈도인데요. 고온 다습 환경인 소라게 사육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만약 벌레가 싫다고 사육장을 건조하게 유지시킨다면 그건 사육자로서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라게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습도 7-80%의 환경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발생 빈도나 등장 횟수를 생각해보면 개체수의 차이는 저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인데요. 아무래도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재의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아스펜 베딩이나 호주모래가 가장 좋은 바닥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코코칩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비추천하는데요. 그건 다음번에 바닥재 관련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바닥재는 소라게의 탈피를 위해 굴 형성이 잘 되고 그 굴이 유지가 잘 되는 바닥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아스펜 베딩을 사용하면서 계속 분무를 한 뒤에 물이 고여서 썩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고는 관리가 힘들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펜 베딩은 한번 물반죽을 한 뒤에 한 움큼 쥐고 짰을 때 물이 한두 방울 떨어질 정도가 되면 된다고 하죠. 여기까지는 알고 계신 게 맞고요.
이후의 관리 방법이 중요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아스펜베링의 겉면이 어느 정도 말라 있을 거예요. 그때 분무를 하시려면 아주 짧게 겉면만 적시는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안에까지 스며들게 하려고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문제 같아요. 사실 겉면이 말라도 그 바로 밑에 층부터는 기존에 적셔둔 반죽층이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분무를 두껍게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겉면이 마른 상태에서 바닥재를 살짝 파헤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육장 습도 자체는 정상인 상태라면 굳이 분무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라게가 알아서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습도가 있는 곳에 굴을 잘 만들거든요. 이처럼 아스펜 베딩이나 호주머리를 추천드리고요. 바닥재 굴 형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른 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장 선택 방법입니다. 아마 구매 당시에는 한두 마리 키울 때는 곤충 치통처럼 작은 사육장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구매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충분하다는 기준은 단순히 몇 주나 몇 달 정도의 키우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사람의 경우도 독방 감옥에서 살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육지 소라게가 활동하는 밤 시간 동안에는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아 움직이기 때문에 넓은 사육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온도 27에서 30도, 습도 70%에서 80% 정도의 고온 다습한 서식지에서 생활해오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온도 조절 장치와 온열 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사육장인 경우에 높이가 낮기 때문에 와트 수가 낮은 전구를 쓴다고 해도 금방 바닥재가 말라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육장의 높이가 높아야 되는 이유는 높이가 낮을 경우에 온열 등이 너무 뜨거워서 바닥재가 금방 마르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탈피를 고려해서 바닥재의 높이가 소라게의 키의 2배 정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유목을 배치하면 당연히 더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뚜껑의 높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면 소라게가 전선을 타고 가서 온열 등에 매달리거나 탈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육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포맥스 사육장, 유리 사육장, 리빙박스 사육장 등 다양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유리 사육장의 뚜껑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포맥스 사육장도 좋은 편이긴 하지만 바닥재 선택폭이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아스펜 베딩이나 코코칩을 사용하시는 거라면 포맥스 사육장도 크게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에 모래나 산호사 같은 바닥재를 사용하시려면 강도가 높은 유리 사육장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유리 사육장은 습도 유지에 있어서만큼은 포맥스 사육장보다 탁월한 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어항의 뚜껑인데요. 뚜껑 제작 방법은 나중에 다른 편을 통해 제가 직접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컬러쉘 사용입니다. 컬러쉘의 경우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컬러쉘은 소라게에게 무해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무해한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매니큐어도 실제로 사람에게 좋은 성분은 아니라고들 하죠. 그런 만큼 염료가 소라게에게 무해한지는 밝혀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해하다고 확답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관련 자료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정말 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도 유해한 점이 약간이라도 있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라게에게 컬러쉘과 자연쉘을 동시에 넣어주면 크기가 안 맞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자연쉘로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을 사용했는지 말해주고 소비자들을 안심시켜주고 있죠. 하지만 컬러쉘의 염료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거라면 우리가 보고 놀랬던 페트병 소라게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셀 중에서도 얼마든지 예쁜 셀이 많기 때문에 자연셀들을 잘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라게 사육에 주의할 점들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앞으로 올릴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사육하시는 소라게들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처럼 이왕 키우실 거면 제대로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쉽게 키우는 것보다 돈은 조금 더 들어가고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생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동물들이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노력과 돈입니다. 소라게에게는 일반 포유동물과 달리 예방접종 같은 게 따로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바로 폐사로 이어지죠. 따라서 잘 관리해주시고 건강한 사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